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3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4월은 잔인한 달이고 그 잔인한 달 속에서 이제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기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련 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까지가 이제 4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10시에 토론, 결선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1대1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 토론 결과까지만 보고 난 다음에는 또 내일과 또 모레 또 양일간 최종 결선 조사가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50%씩 반영되는데요. 이때도 우리 지난번에 2차 경선 때 하셨던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원투표 그리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옥님, 선거는 기세다, 한동훈은 기세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그 한동훈 후보 라이브 방송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누가 채팅창에서 시청자분이 기존세라는 말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세를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가 세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기존세라는 말을 하면서 좀 그 순간에 폭소가 좀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TV 토론 이 경선 과정에서 흐름들, 주요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판세, 전망, 뭐 그런 것들을 윤석만 평 시간에 이따가 다뤄드릴 것이고요. 첫 시간부터는 일단은 2차 경선의 의미,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말수님, 윤석만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도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안녕 대한민국, 안녕 동료 시민 여러분. 자, 기존세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 좀 어울리죠? 기존세라는 캐릭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당심도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제목에서 우리 유추가 되는데요. 기사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세력의 강한 지지를 각각 받아온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과 관련된 논쟁을 이 두 후보는 벌이지 않았다. 대신에 두 후보는 힘을 모아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인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핵이 잘했냐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 단일 대우를 만들러 들어갔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결선으로 들어간 건데, 어제 상당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처음에 발표가 난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산한 실제 조사 결과가 이제 퍼센티지까지 명시돼서 아주 구체적인 퍼센티지까지 명시돼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닌 지라시에는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뭐 한 50% 가까운 뭐 40% 후반대의 비율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30% 정도 되는 비율로 2등을 했고, 그렇게 쭉쭉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이게 한두 시간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치는 똑같은데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돌아다닌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수치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게 경선 룰이에요. 그죠? 그걸 밝히면 그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라시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돌았던 그 지라시는 글쎄요.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과반에 아깝게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전망과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단독 과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10시에 TV조선 채널에서 투표 아니고 토론이 있습니다. 네, 토론이 있고 내일 그리고 모레 양일간 당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가 진행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일보 기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변화를 택하고 있다. 자, 변화를 택하고 있다는데 이 변화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결집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심과 민심은 범보수 진영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비전과 미래를 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런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띄워주십시오. 자,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 기사인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사인데 사실상 내용은 또 비슷해요. 제목이 뭡니까? 보수를 하나로 묶고 중도층을 아우를 비전 제시가 관건이다. 그죠? 이 내용이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 아니다, 계몽령이다, 그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야 된다. 우리가 단일대우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직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퀴블러러스 곡선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퀴블러러스 곡선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곡선인데 처음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 그죠? 일단은 부인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걸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은 잘못했어.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체념에 빠져요. 우울감에 빠져요. 이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정말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바라보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죠. 그 20일 정도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지지자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벌써 20일 더 지났네요. 20일 더 지나는 시간 동안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정하고 회피하고 분노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뭐지? 그래,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시작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가 3월 초에 3월 2일에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하기 전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일 낮은 지지율이 한 4%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 정도밖에 안 됐던 지지율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대세 1위잖아요. 그죠? 흔들림 없는 1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 그 통과 결과도 분명히 1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남은 변수가 뭐냐? 남은 변수가 뭔가 하는 겁니다. 남은 변수는 계속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참 저는 제가 처음에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 얘기 나올 때 뭘 제일 먼저 언급했냐면 한덕수 총리가 그럴 뿐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한 분이 아니다. 얄팍한 생각을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육성으로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저는 믿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금은 한덕수 총리를 믿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력 있고 분별 있는 판단을 할 거다라고 지지를 하지만 근데 그것과 달리 출마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단 부전승 논란, 꼼수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 충분히 참가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뭉개다가 나중에 와서 후보들 다 기타금 3억씩 내고 이 경선에 참여해서 최종 후보가 됐는데 그때 와서 그냥 무임승차하겠다? 그러면 그때 되면 한덕수 총리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기본 상식에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니까요.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거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나와가지고 단일화를 하고 무슨 수로 당선이 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결단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또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자,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자,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 해야죠. 홍준표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어제 선언했잖아요. 정계 은퇴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애잔한 마음을 지금 남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이 하나 이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미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 다른 후보들처럼 당권이나 잡으려고 나왔겠냐. 후보가 돼 패배하면 그 책임을 지고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 네, 홍준표 후보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 말의 무게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그와 관련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 대선보다 당권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죠? 이미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대선에 이기고 지고는 큰 상관없이
어차피 이번 대선은 질 거니까 그냥 당권이라도 잡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중진 의원은 10년 동안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패배주의에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정권 뺏기고 우리는 야당이나 하면서 나 공천 받고 다음번에 당권이나 쥐어보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보다, 이 보수 정치 세력보다, 나라보다 자기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이득이 우선인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선에서 져도 좋다. 이재명한테 정권 뺏겨도 좋다. 민주당의 괴물 정권이 들어와도 난 상관없다. 오로지 나는 다음번에 공천만 받고 다음번에 당권을 쥐고 내 이해관계와 내 안위만 생각하겠다 라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아마 홍준표 후보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마지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30년 연륜에 이 홍준표 후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당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도대체 이 며칠의 시간 동안 얼마나 폭풍 같은 고민을 보낸 걸까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좀 세게 어필을 해라. 그걸 공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 캠프에서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홍준표 후보를 압박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와 같은 그런 글들을 올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나중에는 그 등살에 밀려서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한테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시청하에 주고 계신 우리 3,000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얘기는 지난 총선 때 선거 져도 돼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대체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총선에서 져도 되고 대선에서 져도 되고 그러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게 멋대로 국민의 뜻과 다르게,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거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혼자 정치하시지.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춥고 배고파질 테니까. 그러면 당선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그럼 계속 꿀만 빨다가 국민을 위한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당원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겠다는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비판을 해야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이 타이밍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박자, 숫자, 영자 의원 54명의 명단 공개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숨길 일입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자괴감 듭니까? 내가 왜 이러나 싶나요? 이러려고 정치했나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54명의 의원들, 연판장에 서명했다는 의원들 막상 이름을 공개할 것 같으면 철회하고 싶죠. 가슴에 찔리죠. 뭔가 양심에 털난 것 같죠. 그래서 공개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공개하십시오.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책임 있는 정치 하십시오. 왜 공개를 못합니까? 54명의 명단 뻥은 아니잖아요. 뻥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그렇게 뒤에서만 꽁당꽁당하는 꿍시렁꿍시렁하는 그런 협잡 같은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박수영 의원 그런 분 아니잖아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의 명단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잔인한 4월이 끝나기 전에 공개하십시오. 5월에는 우리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6월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잔인한 4월이 가기 전에 황무지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앞이 깜깜하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의힘과 단일화 골든타임 나흘 뿐. 한덕수 출마해도 산 넘어 산. 그래요. 지금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뭐 단일화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짚어놨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지지율이 안 뜨는 거예요.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너무도 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보 단일화 했었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정몽준 후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있었고, 또 앞으로 넘어가면 김종필 자민련 총재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후보 단일화 할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의 어떤 지지율과 지분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정몽준 후보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 노무현 후보랑.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은 초반에는 좀 반짝했습니다. 초반에는. 왜? 신선하니까. 뭔가 새로우니까. 근데 그게 갈수록 김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은 더 빠질 거예요. 왜? 제가 그 칼집으로 설명을 드렸죠.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칼집에서 칼을 뺐는데 그게 단도이거나 과도일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도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며칠 만에 포기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제가 한덕수 총리를 뭐 깎아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DJ 정부부터 이제 온갖 그 고위 요직을 점하시면서 본인의 능력과 정무적인 감각을 인정받아오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스펙은 또 아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뭐 더 높고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장점으로 우리가 거론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한 능력, 뭐 영어도 잘하신다고 하고, 뭐 경제 수장도 했었고 그런 건데 어떤 스펙만 갖고 따져보면 훨씬 더 글로벌한 인물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도 거품이 바로 꺼졌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촉박한 시간.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대선 본선 체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여러 홍보물들 뭐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걸 다 인쇄를 해야 돼요. 근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 인쇄를 할 수 있는 발주 마감 예정일이 다음 달 7일쯤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음 달 7일.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는 건 3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럼 3일이면 7일까지 딱 시간이 나흘 남았습니다. 그럼 이 나흘 동안 어떻게 이걸 단일화를 합니까?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뭐 5월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언제 출마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출마하자마자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럼 뭐 단일화를 하기 위해 출마를 하는 겁니까? 적어도 내가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나의 비전과 철학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그때 가서 단일화를 뭐 하자 하는 거지. 이건 뭐 나오자마자 단일화한다고 하면 이걸 어느 국민이 이걸 순수하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압박. 선거 한번 치르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그 11시간 만에 후원금 모금 완판했잖아요. 그거 덕분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지금 와서. 후원금 모금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그 후원금 모금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돈 문제도 컸습니다. 드랍하는 데 있어서. 그럼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한덕수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뛰어들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부전승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그 주변 사람들이 펌프자라는 원인 중에 하나도 저는 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선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하지만 출마하고 단일화까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이 적게 드니까. 그 부분도 이런 어떤 꼼수를 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자, 동아일보 사설이 이 부분을 지금 말끔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 뭡니까? 대선 관리자는 출마를 기웃거리고 국민의힘 집행부는 그 사람한테 또 기웃거리고 이게 얼마나 볼썽사납고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그죠? 사설 한번 읽어볼게요. 한덕수 총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직한 데 이어 공보실장과 정모실장 등 핵심 참모진도 한 대행과 함께 동반 사퇴한다는 얘기가 총리실에서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자,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모실장들이 다 사퇴할 거라고 하는군요. 이 핵심 측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 캠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총리실의 공보실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총리실의 공보실장은 이제 김수혜라는 분이에요. 김수혜 공보실장인데 이분은 그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쿠팡 홍보실에 전무로 있다가
이제 캠프와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서 한덕수 총리의 공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김수혜 기자, 뭐 저한테는 뭐 기자 선배죠. 그리고 이 김수혜 실장의 남편이 지금 조선일보에서 유튜브 많이 하시는 그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사설대로 이 국민의힘 집행부가 한덕수 총리한테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또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뭐 빅텐트 뭐 이런 단일화 이런 또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이건 예의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러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하려는 겁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주당 여의도 어슬렁대면 각오해라. 지역구 대선 성적을 가지고 의원 평가를 추진하겠다. 야, 셉니다, 쎄. 뭐 이런 방식이 뭐 꼭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국민의힘은 그냥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그냥 각자 저 살겠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말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민주당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평생 야당으로 살아도 괜찮으니 나는 다음번에도 공천받고 다음번에도 공천받고 자자손손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대선에서 져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의원들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 그 얼마나 이렇게 그 됐는지 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비교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 지역구별로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투표를 얼마나 열심히 독려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읍면동 득표율을 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하면 해요. 이렇게 결기가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싸우면 국민의힘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권성동, 권영세 밖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한 표라도 더 끌어와라. 지역구 의원들이 한 표라도 더 끌어와라. 이거 되게 불리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요. 그럼 그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진 의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되고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똘똘 뭉쳐서 싸운다면, 그러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걱정 중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예전에 당대표 시절 그랬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도 여전히 나 몰라라, 대선에서 져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민주당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하지는 못할 망정 뒷짐지고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시민들이 나서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이기려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지로 끌고 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정말 분곤쇄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비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동료 시민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4월의 황무지, 이 잔인한 달의 황무지에서 새싹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야겠습니다.